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명렬 선생님의 재정학 연습 이번 시간에는요 챕터 10장 조세와 효율성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초과부담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개념 정의와 발생 원인을 살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부분 균형 분석적 접근에 대해서 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1번 보시면 개인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접근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 뒤에 가보면 시장 전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개인 관점에서 본 물품세 초과부담 나와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 물품세와 소비자 균형의 이동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개인 측면에서 살펴보는 거니까 너 XJ 살래, YJ 살래? 그 측면에서 얘기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예산선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거기에 만약에 무차별 곡선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고 이게 XJ랑 YJ가 있고요. 이게 이제 효용함수 U0라고 할게요. 거기 우리 책에서는 무차별 곡선에서 I0라고 하니까 인디퍼런스 커브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XJ랑 YJ가 있는데 텍스를 어디다가 때렸냐면 XJ만 과세했다라고 할게요. 텍스를 부과했습니다. YJ는 안 때리고요. XJ에만 텍스를 부과했어요. 자, 그럼 예산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산선이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왜요? 아니, 여러분 예산선의 기울기를 뭐라 그러냐면 요거를 XJ의 상대 가격 Y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근데 XJ만 세금을 때려서 부가시 XJ 가격만 상승을 합니다. 상승하고 YJ 가격은 그대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예산선이 이렇게 가게 되면 X의 가격만 1 해서 비싸지고 YJ 가격은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선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예산선은 기울기만 변화하게 되는 거 알 겁니다.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 자, 소득 M이 있고요. X의 가격, X의 소비량, Y의 가격, Y의 소비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럼 우리 이렇게 보시면 소득이 1,000원이고요. X의 가격이 100원이고 Y 가격이 100원이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해 가시겠죠? 그럼 이거를 예산선으로 표현하게 되면 Y로 정리해 볼게. 그럼 마이너스 PY분의 PX에다가 X 더하기 소득 M을 여기 PY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자, 이걸 Y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100X 마이너스 전리 넘어가죠. 100으로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0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J 가격만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얘가 200으로 이렇게 얘만 상승했어. 그럼 예산선이 어떻게 됩니까? 예산선이 Y는 마이너스 2X고 여기 10은 그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게 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J 가격만 비싸져서 예산선이 기울기는 2배 가팔라지고요. 여기 수직적 절편은 그대로 가만히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오케이.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예산선이 A, B에서 A, C로 회전 이동하게 된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랬을 때 거기 437페이지 가보시면 물품세 부과로 인해서 균형점이 2점에서 F점으로 갔어요. 2점에서 F점 짜셨습니까? 여기가 F점이야. F점. 자,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우리가 사회복지정책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여기다 정리할게요. 아, 이렇게 있다가 만약에 변화 후에 여기 나와 있는 F점이 여기가 됩니다. 그럼 변화 후야, 변화 후. 아니, 그러면 조세 부과로 인해서 당신은 얼마나 피해를 받습니까? 요걸 측정한다고 할게. 이렇게 변했을 때.
자, 다시요. 텍스를 부과해서 부과로 당신은 얼마나 피해라고 합시다. 그냥 피해의 크기를 한번 측정을 한다라고 할게요. 측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두 가지 기준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 사회복지정책 할 때도 그렇고 저 뒤에 지방재정 할 때도 쓸 겁니다. 뭐냐면 수직거리로 볼 수 있고 수평거리로 볼 수 있어. 이렇게 수직거리로. 자, 이걸로 보시면 수직거리로 측정을 하게 되면 측정 시 아니 우리가 이전보다는 이렇게 되면 X의 소비량 그대로인데 Y의 소비량이 이만큼 더 줄어든 거 아니겠습니까? 수직거리로 측정 시 X제는 변함없는데 Y제가 이전보다 얼마나 감소하게 되었는가 감소의 크기 이렇게 해서 측정할 수가 있고요. 따라오셨죠? 또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이렇게 측정할 수 있어. 이렇게 수평거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옆에서 봤을 때 내가 Y제 소비량은 일정한데 이렇게 수평거리로 측정을 할 수 있어요. 피의 크기를. 아니 그러면 내가 이거는 X제가 텍스를 부과해서요. 이전보다 더 적게 소비를 한 거야. 여기서부터. 옛날에 내가 만약에 10개 소비했는데 6개 소비하게 됐다. 그럼 4개를 더 덜 소비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평거리로 측정 시 X제의 감소의 크기로 이렇게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오셨죠? 예.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야. F점으로 보면 당신은 얼마나 피해를 받습니까? 라고 하면 우리 그림 왼쪽에 보시면 책에서는 436페이지 보시면 수직거리로 측정하고 있어. 수평거리 말고. 그래서 우리는 수직거리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거기 그림을 한번 잘 볼게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자, 예산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자, 새로운 예산선이 어떻게 됐냐면 X제만 세금을 때려서 예산선이 이렇게 안쪽으로 회전 이동해서 갔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요, 우리가 F점 찾았습니까? F점. 자, 색깔은 맞추지 않을게요. 그래서 거의 파란 색깔로 했는데, 뭐 살짝 비슷하게 맞춰볼까요? F점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효용이 감소한 거야. 거기 보시면 I1 이렇게 해서 효용이 감소했어요.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조세부가의 크기는 어떻게 측정합니까? 그럼 IF 보이십니까? 여기 수직거리로 측정한다고 그랬어. 우리 책에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얘가 I가 됩니다. I. 이게 바로 뭐냐면 조세 부담의 크기야. 조세의 크기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의 상황은 어떻게 됐다? 예산선이 이렇게 하얀색에서 노란색으로 변했으니까 X제에만 물품세를 부과했을 때 조세의 크기야. 크기 물품세일 경우 이렇게요. 자, 이해 가시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한번 봅시다. 자, 437페이지 볼게요. 자, 효용은 그래서 이렇게 낮아집니다. 여기는 따로 하지는 않을게. 우리의 관심사는 요걸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3번 볼까요? 437페이지 3번. 물품세 부과 전에 X제를 X1만큼 구입했다면 Y는 I점까지 구입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요건 맞춘 거야. X제는 X1으로 이렇게 맞춘 거야. 그러니까 Y제 소비량이 이만큼 줄어들게 된 거니까 요 크기가 바로 예, 맞아요. 물품세 조세 부담의 크기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좀 색깔을 다르게 할게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돼서 요걸 합시다. 요게 바로 물품세 조세 부담의 크기 이렇게 된 거예요. 어려워요 이거. 근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출제된 적도 있으니까 좀 천천히 봐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3번 보시면 물품세 부과 전에 X를 X1까지 구입했다면 Y제를 이만큼까지 구입할 수 있었을 텐데 이만큼
줄어들게 되었고요. 4번. 자, 조세 수입을 YZ 단위로 나타내게 되면 이 IF가 바로 아니면 거기 또 AM 나와 있죠? 같은 크기야. 왜냐면 요거 요 크기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보세요. IF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초과 부담을 우리가 구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요. 자, 초과 부담의 측정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거기 대등 변화를 이용한 측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번, 나번은 중립세와 비교를 통한 측정 이렇게 있어요. 자, 우리 첫 번째 요 초과 부담을 익세스 버든을 측정하려고 하는데 측정 시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1번 대등 변화라고 할게요. 대등 변화. 이걸 대등 변화라고 하는데 동등 대등 변화, 보상 변화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요게 대등 변화다 정도만 보세요. 이게 만약에 미시경제학의 경작으로 할 때는 보상 변화하고 대등, 동등 변화 이렇게 하는데 여긴 미시경제학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동등, 대등 변화만 그냥 아시면 돼요. 자, 1번. 자, 물품세 부과에 따른 초과 부담은 대등 변화를 이용해서 살펴볼 수 있고 나번에 중립세 변화로 인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립세를 부과했을 때 변화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다 아셔야 됩니다. 자, 우선 동그라미 2번. 그림에서 YZ 단위수로 나타낼 때 소득이 이만큼 우리가 조세를 부과했다는 거 봤습니다. 보라 색깔만큼 감소했죠. 자, 그런데 그만큼 AK만큼 소득이 감소하면 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AK 어딘가 보세요. 동일한 효용을 달성하게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와 평행한 예산선으로 동일한 효용을 달성하게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아니 앞에서 우리가 텍스를 부과했잖아. 그래서 조세를 부과했잖아. 그럼 사람들의 효용이 감소한다니까 이렇게 감소. 이해 가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여기 I0가 이렇게 있었어요. I0가 있었는데 I1으로 효용이 이만큼 감소했어요. 이해 가시죠? I0에서 I1으로 감소의 크기는 이만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래서 효용이 이만큼 감소했는데 이거와 대등한 효용, 동일한 효용이야. 그 요점을 찾는 거야. 거기 보시면은 G점 찾았습니까? 자, 그래서 효용이 이렇게 감소했는데 이렇게 쓸게요. 대등 변화라 하면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효용이 이렇게 줄어들었잖아. 조세 부과 후 감소한 효용 수준과 자꾸 말로 쓰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건데 그냥 그래프로 봐서 이해가 되시면 충분해요. 이게 주관식으로 표현해서 나타나려면 그래프도 그리고 정신없거든. 연습을 여러 번 해야 돼요. 근데 객관식일 때는 그냥 여러분들께서 그냥 뭐 그림 보고 감으로만 가지시면 돼요. 자, 조세 부과 후 감소한 효용 수준과 동일한 효용을 달성하는 동일한 수준이라고만 쓸게요. 동일한 수준을 달성하는. 자, 근데 이제 변화를 합니다. 이걸 대등 변화입니다. 변화의 크기. 동일한 효용을 달성하는데 만약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 보세요. 아니 여기 G점 되면 G점과 요 길이 있잖아요. 여기 빨간 색깔과 요거와 여기 보시면 이거 잘 보이십니까? 이게 중요해. 빨간 색깔하고 보라 색깔. 요거 지금 평행하잖아. 변화의 크기를 동일하게 보상하는 거야. 책으로 다시 가볼게요. 자, 그래서 3번 다시 볼게요. 물품세 부과 시의 소비자 효용 감소분을 소득으로 나타내면 소득이 AK만큼 감소한 것과 동일하네요. AK가 이 빨간 색깔이에요. 빨간 색깔. 이게 AK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크기를 대등변화라 합니다. 대등변화. 대등변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오셨죠? 아니 근데 가만히 보니까 조세부담의 크기는 핑크 색깔이고 요 빨간 색깔이 대등변화의 크기야. 요 빨간 색깔이 대등변화의 크기입니다. 여기서 더 들어가지 마세요. 뭐 보상변화가 있고 대등변화가 있고 동등대등변화가 있고 하는데 그렇게 변화 전과 변화 후 할 거 없이 그냥 대등변화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게 커요? 그치? 여기 보시면은 조세 크기보다 이 대등변화가 요만큼 차이가 더 커요. 얘가 더 커요. 요 차이만큼 있잖아. 그게 바로 초과부담이에요. 자, 다시 볼게요. 거기 설명. 4번. 그런데 물품세 부과 시의 조세 수입보다 여기요. 핑크 색깔인가요? 요 핑크 색깔이 물품세 부과 시의 조세 부담의 크기보다 소비자의 후생 감소분이 더 소비자 후생이 소득으로 따질 때 이만큼 감소했단 말이야. 화폐 가치로 표현했을 때 더 커요. 거기 나와 있는 그 차이의 동그라미 치세요. 그 차이가 추가적인 부담을 하게 된 것이고 이게 바로 초과 부담이에요. 이해가세요? 좀 어렵죠? 그림은. 5번. 자, 물품세 부과 시의 초과 부담은 대등변화에서 대등변화죠. 조세 수입을 차감한 크기. 요 제가 연두 색깔로 표시한 요거를 나타냅니다. 자, 요게 바로 요 차이, 요 길이 차이가 바로 초과 부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등변화에서 여기 나와 있는 물품세의 조세의 크기 요거를 뺀 그 차이 이게 바로 초과부담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게 조세 수입이라고 할게요. 조세 수입의 크기. 조세 수입을 뭐로 나타냈다? Y제로 표시한 이렇게 된 거야. X제로도 할 수 있는데 하나만 하세요. 하나만. 둘 다 하다가 헷갈리지 마시고. 그리고 거기 보상변화, 대등변화 있는데 미시경작에서 하는 거니까 하지 마세요. 우리한테 필요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그냥 대등변화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중립세를 이용한 변화의 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 우리 책에서는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요. 하나의 그림 했는데 우리는 좀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림을 두 개 다르게 해서 볼게요. 자, 저거랑 패턴은 똑같습니다. X제에 세금을 때려서 예산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하얀 색깔에서 노란 색깔로 바뀌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X제에 대해서 물품세를 부과할 때 요건 물품세를 부과할 때 자, 여기 F점 보이시죠? 여기 F점이야. F점. 이해 가십니까? 자, 효용의 크기 보이십니까? 여기 무차별 곡선 이렇게 지나서 I1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위에 거랑 기본 세팅은 똑같이 맞춥니다. 물품세 조세 부담의 크기는 이거야.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건 바로 뭐냐면 물품세 부과했을 때 물품세 부과 시 효용 나타내는 건데 동일한 효용을 달성하는데 대등변화랑 조세 수입으로 한 것이고요. 지금 요거는 다시 정리하게 되면 조세 크기야. 조세 크기. 근데 어떤 조세 크기? 물품세를 부과했을 때 조세 수입의 크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거를요. 물품세라는 것은 지금 X제만 세금을 때리는 물품세를 부과했단 말이에요. 이거 저 뒤에 조세에 약간 어떤 개개인들에 미치는 영향할 때도 많이 쓸 겁니다. 근데 이거를요. 아니 정액세, 럼썸 텍스는 이제 XY에 다 세금 때려서 요거랑 같은 크기만큼 이렇게 세금을 때리는 거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아니 세금을 때렸는데 여기 맞출게요. 여기 요걸 이렇게 맞췄어. 빨간 색깔을 길이를 맞췄습니다. 이해 가세요? 이렇게 빨간 색깔. 그래서 요거는 럼썸 텍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소득세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XY에 다 세금을 때리는 거니까 이게 럼썸세라고 할게요. 럼프썸세. 네, 이렇게 부과했어.
지금은 요게 길이가 차이가 났잖아요. 효용은 똑같은데. 그래서 동일한 효용을 달성하는데 조세의 여기 방식에 따라서 조세 수입이 달라진다. 그래서 초과 부담을 했고요. 지금은 조세 부과한 게 똑같아. 요게 똑같아요. 지금 요거 두 개가 똑같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I1 이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물품세 부과했을 때 효용을 나타내고요. 요거는 물품세를 부과했을 때 효용의 크기를 나타내고요. 자, 근데 거기 H라고 되어 있는 거 한번 보시죠. 소득세를 부과했을 때는 여기 H점을 선택한다니까. 그래서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 I2야. 이거는 럼썸 텍스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할게요. 소득세를 부과했을 때로 할게요. 소득세를 부과했을 때 후생이 더 높은 거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자, 지금 여기 중립세라는 게 지금은 소득세로 얘기할 거예요. 자, 동일한 조세 수입을 달성해요. 정부 입장에서 동일한 지금 조세 수입을 달성합니다. 수입을 달성한다는 가정하에서 달성할 때, 자, 효용을 따져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품세를 부과할 때보다 소득세를 부과할 때가 효용이 더 높아요. 그렇잖아. 요 차이만큼이 뭐야? 동일한 조세 수입을 거두는데 물품세를 부과하지 않고 럼썸 텍스, 여기서 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효용이 이만큼 더 증가합니다. 요때 효용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 효용의 차이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초과 부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버전이 있어. 이거는 물품세 부과할 때랑 여기다 더 하나 더 하게 되면 I2라고 할게요. 소득세를 부과할 때랑 동일한 효용을 달성해. 동일한 효용을 달성하는데 조세 수입이 다르고, 이거는 조세 수입이 동일한데 효용이 다르고, 어느 쪽으로 하던 당연히 상관이 없겠죠. 둘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2번 중립세의 경우에는 상대 가격의 변화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이 중립세라는 게 예산선의 기울기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립세야. 다시 중립세는 예산선에 지금 여기서는 소득세랑 같습니다. 여기서는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 같이 이 동네에서는 소득세와 같이 예산선이 기울기가 변하지 않습니다. 기울기 변화가 없이 이게 여기서는 중립세가 되는 거예요. 없이 평행 이동시켰습니다. 자, 럼썸 텍스를 부과했을 때, 자, 2번 다시 상대 가격 변화를 초래하지 않으므로 평행 다 동그라미 치세요. 자, 그러면 조세 수입을 이렇게 똑같이 맞춘 거지. 똑같이 맞추면서 평행하게 이동을 시켰어. 그게 바로 점선 이렇게 된 거죠. 요 점선이 이제 중립세 부과할 때 요거는 물품세, 노란 색깔은 물품세 부과할 때 예산선입니다. 그때 효용 수준이 동그라미 4번 I2가 됩니다. 이와 같이 물품세 부과 시와 동일한 조세 수입, 이거 동일한 조세 수입을 거두는데 그림 이거 여러분들 눈으로만 보시면 안 되고요. 좀 한번 백지에다 좀 크게 그리셔서 한번 크게 그리셔서 따라가시는 그런 수고로움을 거두셔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그게 주관식은 아니지만 눈으로 봤을 때도 쉽게 됩니다. 자, 그래서 효용 수준이 더 높아지게 되고요. 중립세를 부과했을 때 중립세는 초과 부담이 없는 거야. 근데 물품세를 부과하게 되면 효용이 이만큼 감소합니다. 이만큼 줄어들게 되잖아. 이 차이만큼 이게 바로 초과 부담의 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이 제일 어려운 파트예요. 조세 파트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초과 부담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등변화 방식으로 측정하는 방법과 그리고 중립세 변화 방식으로 측정하는 방법 두 가지를 잘 체크해 주시죠. 오케이. 자, 이걸 가지고 조금 응용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게 그게 기본이고요. 좀 특수한 경우 두 가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뭐가 있냐면 두 재화가 완전 보완제일 때
x제랑 y제가 완전 보완제일 때 한번 볼게요. 자, 두 제화가 완전 보완제일 때라면 우선 첫 번째는 무차별 곡선이 L자 형태가 되고요. 대체 효과 없어. 우리 앞에서 대체 효과가 없으면 초과 부담이 없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대체 효과가 빵이요.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그림을 보시면 자, 앞에서 했던 거랑 전혀 다를 거 없습니다. 그대로 가져가시면 돼. 이렇게 예산선이 이렇게 있고요. 자, 수평축은 x제고 수직축은 y제가 있는데 자, 여기서 지금 x제 가격이 비싸졌습니다. 예산선이 이렇게 변화했어요. 무차별 곡선을 거기다 그립니다. 무차별 곡선을 그려요. 무차별 곡선을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F점 찾았죠? F점 찾고 얘가 이제 I1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아니 이렇게 됐을 때 물품세를 부과했을 때 보조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이만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x제의 물품세를 부과했을 때 조세 수입 이렇게 되고요. 오케이? 자, 이게 물품세일 때 효용 수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동그라미 2번 물품세를 부과 시 정부의 조세 수입은 요 크기야, 요 크기 수직거리로 측정한다는 거 이체로 어려운 거니까 계속 좀 잘 봐주세요. 자, 소비자 후생은 이만큼 감소했어요. 거기 I0에서 I1으로 감소했습니다. 자, 그런데 3번 소비자의 후생 감소분이 전부 정부의 조세 수입으로 다 가게 되는 거야. 여러분 이거를요 우리가 예산선이 평행하게 이동하는 방식을 통해서 소득세를 통해서 조달한다고 할게요. 자,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평행하게 이렇게 간다 할게요. 이렇게. 아니 이거는 지금 뭐라고요? 이게 x제에 우리가 소득세, 중립세라고 쓸게요. 중립세를 부과했을 때 조세 수입. 근데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경우랑 다르게 이때는 효용도 똑같습니다. 이렇게요. 우리 앞에 봤을 때는 이게 I2가 되었고 이게 럼썸 텍스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미난 게 여기 보시면 대체 효과가 없잖아요. 상대 가격이 변화가 되도록 노동과 자본을 XY를 뭐 변화시킬 수 없어요. 저 뒤에 활용 계속 할 건데. 그래서 물품세 조세 수입이나 중립세 조세 수입이 똑같고 물품세 부과했을 때 효용과 럼썸 텍스 부과했을 때 중립세 부과했을 때 효용이 똑같고 그 왜곡이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 4번 조세 수입이 동일하게 되도록 중립세가 부과되었는데 F점 나타내는데 물품세 부과시와 중립세 부과시의 효용도 똑같고 조세 수입도 똑같고 잃어버린 게 없네요. 그래서 5번 보시면 두 제화가 완전 보완제일 때 무차별 곡선이 L자형일 때 L자 형태일 때 어떻게 된다? 예, 초과 부담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정도. 그래서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면 밑에 두 번째 조세 부과 후에도 구입량의 변화가 없을 때 이거는 다들 아세요. 다들 알고 계시고 두 번째 요거 아니 세금을 때렸어. 텍스 부과 후 구입량이 변화가 없는 거야. 구입량이 불변인 거야. 우리가 저 뒤에 나중에 볼 텐데 저기요 텍스를 부과했는데 소비량이 변화가 없으면요 우리가 가격이 변했을 때 변화가 없으니까 이거는 탄력성이 빵 아닙니까? 그러면 초과부담 할 때 공식 암기하거든요. 2분의 1 세율의 제곱 탄력성 PQ 이 뒤에 나올 거예요. 그런데 초과부담이 탄력성이 빵이면 초과부담이 없는 것처럼 보이네요. 얼핏 그렇게 보는데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초과부담 얘기하려면 보상수요 곡선을 써야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대체 효과가 있냐 없냐 그걸 봐야 돼. 대체 효과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가격 효과가 빵일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자, 우리 가격이 변할 때 나타나는 효과를 요거까지는 우리가 했죠. 가격 효과는 상대적으로 싸진 것을 많이 소비하게 되는 대체 효과랑, 그리고 또 하나는 실질 소득의 변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실질자가 빼서 그런데 소득 효과가 이렇게 있다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재화 중에서요, X의 가격이 비싸졌어. 이렇게 쓸게요. X의 가격이 비싸졌어. 대체 효과에 의해서는 비싸지니까 X의 소비량이 감소합니다. 근데 X의 가격이 비싸지면 예산선이 이렇게 되니까 실질소득이 줄어들거든. 실질소득이 줄어들면 X제가 보통은 정상제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X의 소비량도 감소해야 되는데 열등제야. 그래서 열등제라 가지고 얘가 소득효과에 영향을 미쳤는데, 열등제라는데 소비량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10 이렇게 되니까, 아니 가격 효과가 우리가 수요 곡선을 그리는데 대체 효과, 소득 효과 합 이렇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체 효과에 의해서는요, 마이너스 10, 소득 효과에 의해서는 플러스 10, 이러니까 가격 효과에 의해서는 빵!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해 가시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구입량이 불변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체 효과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대체 효과가 없어야지 우리가 상대 가격 왜곡의 변화가 없어가지고 초과 부담이 빵 하는데, 이때는 초과 부담이 존재합니다. 이 지문이 자주 출제돼요.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한 게 밑에 그림인데 거기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근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 주관식이면 의미가 있는데 객관식일 때는 이 지문 있잖아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동그라미 5번 있죠, 별표. 그걸 하시고 그 문장만 그냥 암기하셔도 충분해요. 근데 혹시 저는 경제학과입니다. 경제학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신 분들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자, 거기 시작할 때 어디 점에서 시작했냐면 F점의 2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효용 극대화되는 점이 여기가 2점 이렇게 있어요. 무차별곡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지. X의 가격이 변화했는데 X의 소비량 변함이 없었다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밑에 어떤 점이 거기 걸리냐면 F점이 여기를 지나는 거예요. 무차별곡선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요, 우리가 여기 옛날 예산선으로 해서 덜어내는 대등변화로 측정을 하려고 합니다. 요걸 덜어내요. 덜어내서 여기 이렇게 지나가게 접하게 평행합니까? 이렇게 지났어. 거기 보시면 G점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간 건 평행한 예산선상에서 변화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두껍게 칠할게요, 조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게 된 거.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증가했죠. 이게 평행하게 변했으니까 소득 효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색깔을 뭐로 할까요? 빨강으로 할까요? 이렇게 변화하게 된 거. 이렇게 갔죠. 이게 소득 효과, 이게 동일한 효용 함수에서 상대 가격 변화로 나타낸 대체 효과 이렇게 돼요. 소득 효과랑 대체 효과가 두 개가 상쇄가 돼서, 아니 가격 효과는 빠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나와 있는 대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초과 부담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평행한 이렇게 동등 대등 변화 우리가 표현했죠. 자, 그랬을 때 여기 차이만큼이 발생합니다. 이 차이가 바로 초과 부담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 보시면 F와 J가 차이가 발생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는 F와 J가 이렇게 같다니까요. 여기서 F와 J가 이렇게 괴리가 발생하고 그 차이만큼이 초과 부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초과 부담을 측정하는 두 가지 방법, 대등변화 이용하는 거랑 우리가 중립세를 이용하는 거, 그 제일 어렵다고 그랬죠. 그 그림 잘 보시면서 조금 몇 번 보세요. 눈도장 찍으시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한 번씩 보시게 되면 굉장히 익숙해져서 쉬워져요. 그 다음 특수한 경우 두 가지, 요것도 자주 나오는데 요거는 다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요게 이제 시험에 말 지문으로 자주 나오니까 동그라미 5번 중심으로 해서 잘 봐주시죠. 그래서 그 화살표 바로 밑에 있는 것도 체크하세요.
물품세 부과 이후에도 구입량의 변화가 불변인 것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가 상쇄됐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 효과가 빠인 것처럼 보여서 그런 거지 대체 효과가 제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 효과가 제로가 돼야 초과 부담이 빵인데 초과 부담은 존재하고요. 가격이 올라가는데 실제 소득이 감소하잖아? 근데 소비량이 증가했으니까 이 재화는 열등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개인의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초과 부담 측정하는 거 이게 가장 어렵다고 그랬죠? 좀 봐주시고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시장 전체 관점에서 본 물품세 초과 부담 이건 조금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에 관한 걸 좀 더 많이 연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 전체 관점에서 보는 것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